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모델링을 마무리하며 세부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소품들을 만들고 오브젝트의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서 모델링이 디테일해지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비교적 큰 가구들을 위주로 작업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소품들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작업할수록 모델링이 더 디테일해질 것입니다. 책상에 노트를 예시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트의 형태는 직사각형 박스입니다. 노트의 옆면에 페이지가 겹겹이 쌓인 재질감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기본 재질 중에 줄무늬가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라인을 그려넣어서 표현을 더해 나갑니다. 웹툰 배경에서는 선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활용하여 더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질로 입힌 줄무늬 라인에 맞춰서 모서리에 조금씩 그어 주었습니다. 겉 표지 부분도 간단하게 제목 부분 정도만 표현해 주었습니다. 스타일에서 은선, 숨은선 모드를 적용하면 재질 표현 없이 선만으로 모델링이 표현됩니다. 가운데 있는 노트는 재질로만 디테일을 나타낸 것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은선 스타일에서는 그냥 박스랑 동일한 외곽선을 가지게 됩니다. 적절히 선을 추가하여 반영할수록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트가 펼쳐진 모습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형태는 간단한 박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노트에 그어진 줄도 재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줄무늬 재질을 복사하여 새로 생성한 뒤에 스케일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해당 면을 우클릭하고 텍스처, 위치를 클릭하여 재질면의 배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옵셋 툴로 모서리 쪽에 여백을 두어 구분해 주었습니다. 지우개 툴로 숨겨진 선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은선에 포함이 안 되므로 참고해주세요. 박스 형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짝 곡선으로 펼쳐진 모습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선을 추가하고 조금씩 회전하여 각도를 만듭니다. 또는 단면을 처음부터 그려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으며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우개 툴로 중간선을 지우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곡선면에 재질을 입힐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재질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려면 평행한 한 면에서만 가능한데 이를 다른 곡선면 등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재질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서는 UV 매핑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런 굴곡이 있는 면은 따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스케치업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스케치 UV를 검색합니다. 스케치업에서 UV 관련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익스텐션으로 인스톨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생성된 도구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에 정리합니다. UV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노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색깔로 UV를 나타내며 이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트 선 재질을 입히고 이전에 저장한 UV 값을 불러와서 적용해 줍니다. Shift 키와 방향 키를 조합하여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르지 못한 면이나 복잡한 형태의 객체에 재질을 깨지지 않게 입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필기구들을 추가로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작고 디테일한 오브젝트를 모델링 할 때는 먼저 크기를 크게 늘려놓고 작업한 뒤 이후에 원래 스케일로 줄여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이나 푸시할 때 설정한 최소 단위인 1mm 이상의 치수로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스케일로 미세하게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을 그릴 때는 세그먼트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값이 많을수록 원에 가까워져 매끄럽게 표현되고 특정 수치를 기입하여 일정 다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활용하여 볼펜을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디테일을 만들어 표현해 줍니다. 완성된 볼펜을 스케일을 조정하고 배치하여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스프링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색깔이나 모양 등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로 지정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양쪽으로 복사한 후 재질을 입혀줍니다. 컴포넌트 안에 재질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기본 재질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를 편집하지 않고도 재질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트가 펼쳐진 모습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부분을 이름을 입력하여 구분합니다. X축 회전값을 추가하고 클릭했을 때 값이 변경되도록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가 펼쳐진 모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를 살짝 조정하고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의 색상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책장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색상을 바꿀 부분을 기본 재질로 변경하고 복사합니다. 그 후에 각각 재질을 입히면 해당하는 부분만 색상이 변경됩니다. 복사하여 배열하며 책장을 채워나갑니다. 몇 개의 다른 책들도 모델링하여 배치해 주었습니다. 각각 컴포넌트로 지정해주고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색상에 베리에이션을 줄 부분을 구분하고 적절히 배치해 주었습니다. 복사하고 배열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책장을 채워나갑니다. 대칭을 바꾸거나 크기, 위치 등을 바꾸어 가면서 단조롭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책상 스탠드 조명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방식과 같으므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 기둥을 제작합니다. 단면을 그리고 푸시툴로 밀어넣은 뒤 이동이나 옵셋 툴을 활용하여 세부 형태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형 기둥과 힌지 부분을 작업합니다. 회전이나 이동 툴을 사용할 때는 방향을 잘 유지해서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힌지 부분은 간단히 형태만 표현하고 디테일한 접합부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명 부분을 제작합니다. 반원과 스케일 조정 등을 통해 형태를 잡았습니다. 조명 안쪽도 간단히 들어간 형태만 갖추도록 표현했습니다. 스케일로 일부 비율을 수정해 나가면서 작업하며 버튼을 만들고 완성합니다. 조명의 표현을 위해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지정하고 조명 부분만 서서히 밝아지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완성한 작업물을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시 스케치업으로 돌아와서 조명에 빛이 나는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새로 생성하여 아까 작업한 이미지를 텍스처로 불러옵니다. 그 후 텍스처 위치 수정을 통해 적절한 사이즈로 반영합니다. 조명으로부터 빛이 떨어지는 부분만큼 면을 잘라냅니다. 위치와 형태를 조금씩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외곽선을 지우면 이런 식으로 조명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컴포넌트 속성을 편집하여 해당 효과를 키고 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명 효과를 만든 그룹에 히든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서 라이트라는 변수를 새로 지정합니다. 온클릭도 추가하여 set 함수를 통해 클릭할 때마다 라이트 변수를 변경하도록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명 효과 그룹에 히든 속성을 다음 조건물을 기입하여 변수에 따라 객체가 숨겨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릭하여 조명 효과를 켜고 끄는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던 방법들을 조합해서 다른 오브젝트들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은선과 재질을 적절히 사용하여 투명한 양념통을 제작하였고 여러 양념의 재질을 베레이션을 두어 각각 표현해 주었습니다. 냄비를 추가로 제작하고 재질을 입혀 주었습니다. 매핑이 살짝 깨지는 부분은 스케치 UV 익스텐션을 통해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천장 부분에 디테일을 넣고 내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마다 천장 객체를 숨겨줘야 내부를 잘 볼 수 있는데 투명한 재질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를 0으로 설정한 재질을 천장의 윗부분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서는 천장의 투명한 면이 화면에 보이므로 내부까지 확인 가능하고 반대로 안쪽에서는 이렇게 기존 천장 재질이 보여 막혀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에는 그림자 표현을 잘 안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디테일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거실 조명을 제작해 주었고 이렇게 내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주택들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작업하여 주변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나 문, 그리고 나무를 조금씩 심어주어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보다는 좀 더 심플하지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창문은 평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컴포넌트로 작업하기 때문에 배치한 같은 주택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문 부분은 각 주택마다 대지가 달라서 하나씩 일일이 작업해 주었습니다. 메인 주택을 중심으로 주변부의 디테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여 경사진 골목의 주택 모델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모델링을 대지와 건물부터 내부 디테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델링하거나 배경 작업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